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 문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쌤? 이렇게 보는데 해가 무수히 많대요. 자, 연립방 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를 쫙쫙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가 생겼잖아요. 왜냐면 직선이니까 교점이 한 개가 생기는 게 보통 디폴트예요. 근데 얘는 답이 존나 많대. 그 말은 답이 실근이 무한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봐야 돼. 자, 윤지가 한번 생각해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너가 알다시피 직선을 두 개를 그으면 교점이 한 개만 생기잖아.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직선 두 개가 교점이 무한계가 될까? 잘 생각해봐. 정확히 겹쳐야 되는 겁니다. 너도 이제 생각이 되는구나. 졸라 잘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직선이 돼야지만 그래프가 겹치게 되면서 교점이 졸라 많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지야 너 이거 외운 거 아니면 이해한 거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존나 잘했어요. 자, 이번에 내가 브라켓 이렇게 걸어볼게요. 여기도 같은 원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 문제?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나는 y는 라고 정리해주고 싶으니까 양변은 3을 나눌게요. y는 3분의 마이너스 ax 빼기 3분의 2. 이게 이제 f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놈이 되겠고, 요것도 양변은 b를 나눠봐. b를 나눠주면 b분의 3 x 플러스 b분의 6이 되는 거야. 형님들 여기까지 됐냐 얘들아? 자,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둘 다 직선인데 두 직선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감성이 돼줘야 돼. 요렇게 두 친구가 같아야지만 교점이 졸라 많이 생기게 되면서 모든 교점의 x좌표가 전부 다 근이 되는 거니까 답이 무한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두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는 기울기도 기울기끼리 같고, 따라와? 그리고 y절편도 y절편끼리 같아야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y절편부터 나올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b분의 6이 돼요. 다시 b분의 6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돼. 자, 그럼 요거 b를 정리하시게 되면 b는 6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다.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b는 마이너스 9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9. 됐니? 자, b가 마이너스 9인 걸 알았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돼. 자,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A야, 위에서. 기울기 3분의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되냐면 b를 마이너스 9를 집어넣는 거야.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줘야 돼요. 3분의 3. 따라서 A는 암산으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이야. 답은 그래서 1 마이너스 9,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핵심 개념은 뭐냐면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완벽하게 동일해야지만 겹치게 되면서 수많은 교점이 생기게 되고, 그 수많은 교점의 x좌표가 모두 실수인 근이라고 했으니까 무수히 답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됐으면은 지금까지 공부 너무 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윤지 이거 설명한 거 보니까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못 믿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윤지한테. 자, 정리 한번 해주고 이거 1분 뒤에 지울게요. 1분 뒤에 지울 테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 12번 볼게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두 그래프가 똑같아야 되지만 답이 무한계가 나오는가, 그걸 생각한 거였어요. 자, 지우겠습니다. 진짜 윤지가 이것까지 대답하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눈물 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이번에도 1차식과 1차식이니까 직선과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직선을 연립을 했더니 이번엔 답이 없대. 답이 없대. 여러분들 수학 시간 좀 답이 없는 거야. 뭔 소리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여러분 정리하시게 되면 보세요. 얘는 2y는 ax 빼기 8이 되고, 요것도 정리하시면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정리해 볼게요. y는 2로 나누시면 2분의 ax 빼기 4. 얘도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두 개를 그렸더니 해가 없대. 야, 윤지야, 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정확해요.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두 직선이 한마디로 안 만난다는 뜻이야. 뭔 뜻이에요? 평행이에요. 졸라 잘했어요. 평행이면은 얘들아 생각을 하면 막 기울기가 평행한 병신. 이거 안 만나려면 기울기가 똑같아야지 평행이 되는 거죠. 평행 이퀄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 말은 요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이해됐노? 따라서 기울기 2분의 a와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아야 되니까 a가 암산으로 얼마야? 마이너스 3.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되면 좋겠는데. 영화요. 괜찮니? 알겠습니다. 정리. 윤지가 이해했네요. 눈물이 납니다. 잘했어. 자, 여러분들 그 교환 보시면요, 그 요쪽에 그 연립분응식 개념 뒤에 여기 하나 그 앞에 쪽 와볼래? 그 빈 종이가 하나가 있을 거거든. 앞으로 넘겨봐. 앞으로 넘기시면 여기 하나 빈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여기 비죠? 거기 맞아 빈부 맞아 거기 거기 거기에다가 내가 개념 하나를 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중학교 내용이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쓰이는 개념이라서 한번 내가 개념을 칠게요. 나는 요거 띄워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무슨 개념이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수능에서 겁나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자,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직선이면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평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위에 있는 놈을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고 밑에 있는 이 친구를 y는 cx 플러스 d하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그래프가 다르지만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행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용어로 평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행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래프가 만나지 않은데 같지는 않은 거야. 다시,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 같질 않아. 그 말은 뭐냐면 기울어진 정도는 반드시 같아야지 평행이 될 테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기울기인 A와 C가 같아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반드시 같아요. 기울기, same. 요게 첫 번째 조건이야.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근데 기울기도 같고 만약에 y 절편까지 같아버리게 되면 두 놈의 식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면서 아까 윤지가 얘기했던 대로 얘가 겹쳐버리게 돼. 겹치게 되면 교점이 많아야 적어요?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행하지가 않, 그러니까 평행을 하는데 이제 일치하진 않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반드시 절편은 달라야 돼. B와 D는 다르다. 즉 Y 절편은 달라.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게 되면 얘는 일치하지 않는 안 만나는 평행한 직선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해됐죠? 요게 평행 조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1번. 따라하니? 요 내용 여러분들 기반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요. 알겠죠? 우리 준혁 선배님은 계속 나올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도 우리 이제 고1 친구들은 2학기 중간고사 이거 엄청나게 나온다고 알아주세요. 자, 두 번째.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얘가 이제 평행이라고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윤지가 말했던 대로 일치라는 게 있어요. 일치는 영어로 이제 same이죠. 안팎을 똑같아. 합동이라 생각하시면 합동. 그래서 직선 두 친구가 아름답게 겹치는 거야.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아주 exact하게 완벽하게 겹치는 거. 얘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들 용어는 쌤쌤인데 수학에서는 얘를 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 일치라 돼 있어요. 니들도 그 용어를 따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y는 as 더하기 b를 흰색이라 하고 y를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내가 초록색을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완벽하게 같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교점이 몇이야? 졸라 많다는 뜻이야. 맞아? 교점이 많다는 얘기는 실근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일치한 경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실근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하면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요걸 우리는 일치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 절편분하도 같아야지 얘가 아예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조건은 뭐냐면 기울기도 같고, 그죠? 기울기 생. 그 다음에 y 절편 또한 같아야 돼. 왜 이래요 여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 왠지 뭐 1분 내가 안 하겠다. 자, 평행하면 안 만나죠? 안 만난다는 얘기가 실근이 있는 거는 거야? 실근이 없다. 요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면 더 좋겠죠. 요거 추가해주세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다. 그죠? 일치하다는 얘기는 존나 많이 만나는 거니까 실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교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차를 영어로 인터섹트라고 하는데, 인터섹트 만나다 교차라는 뜻인데, 교차는 뭐냐면 요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하나씩 만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점을 교차하는 점이라고 해서 얘를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그럼 그 교점이 교차할 때는 한 개가 생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냐면 U이라는 하나 나와요. U이랑 하나의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야. 교점이 한 개니까. 민국이 되냐?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이게 좀 어렵다. 자, 이거 민국아 한번 생각해 볼까? 두 직선이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틀려도 괜찮아. 민국자 잘 생각해 봐. 내가 흰색을 y는 ax 더하기 b라 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을 y는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조건이 붙어야지 교점이 한 개만 생길까? 민국아. 두 교점이 어떻게 해야지 만날까? 생각해. 어떻게 해야지 만나지? 좀 어려워.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꽤 어려운 거 물어본 거야. 이거 내 뭐뭐 명치는 틀려. 이거 꽤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뭘까? 실제로 고2, 고3 선배들도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몰라. 어떻게 해야지 만날까? 잘 모르겠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어. 우리 준혁 선배님 혹시 아세요? 두 직선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소신을 갖고 얘기해봐.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오케이, 기울기가 달라요. 즉 A와 C가 다르다. 요 조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절편도 달라야 될 것 같아요? B랑 T랑? 잘 모르겠어요. 윤지가 한번 얘기해요. 윤지는 어떤 것 같아요, 답이? 어? 아, B랑 T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정답은요, 그냥 기울기만 다른 거예요. Y 절편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선생님, 씨발 안 만나잖아, 이런 새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선분이에요, 선분. 선분이랑 직선은 다른 건 아시죠? 직선은요, 요 방향으로 다 가는 걸 직선이라는 얘기를 해. 한쪽 방향으로 뻗는 것을 반직선이라.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걸 반직선이라 그래. 양쪽에 있는 거를 직선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예 없는 걸 우리 선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직선의 일부라고 해서 얘를 선분이라고 한자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선분이니까 안 만날 수 있겠지만 직선은 언젠간 만나게 되겠죠. y 절편에 아무런 상관없이 기울기만 다르면요, 언젠가 우주 끝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y 절편은 무관하다. 얘는 필요 없어 조건이. 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를 필요도 없고 같을 필요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기울기만 다르면은 언젠가는 우주 끝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 정리해주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3번은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y 절편은 상관이 없다, 관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상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직선이 두 개가 나오면 교점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졸라 많이 생긴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까 윤지 보니까 이해한 것 같아. 이거 당장에 니들 내신이야. 이건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당장 내신입니다. 중학교 때 내신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오는 게 이 파트예요. 이거는 사실상 중고등학교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전문 용어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요. 선생님, 뭐 다 된 거 아니야?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만나거나 이게 다인 거 아니에요? 이 교차 중에 정말 특별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요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거를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루게 됩니다. 얘를 직각으로 교차한다라고 해서 얘를 직교라고 불러요. 그냥 줄임말인데 실제로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얘를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래서 얘를 직교라고 불러요. 직교. 그래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얘를 우리는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직교하게 되면은 조건이 붙어요. 이 조건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90% 학생들 즉 이따기 이하 친구들 이걸 외워요. 자, 만약에 얘의 기울기를 A라 하고 얘의 기울기를 C라고 한다라면은 그죠? 이렇게 써볼까요? y는 cx 플러스 b 그리고 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한다면 요 두 놈의 직선의 기울기 곱이 즉 a 곱하기 c가 항상 마이너스 1이 될 때 직각으로 교차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를 병신같이 결과만 외우시면 안 되겠죠. 내가 이거 이유를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알겠죠? 일단 결과를 썼어요. 두 직선이 직선으로 만나게 되면 두 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준혁 선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이거 당장에 우리 준혁이는 삼각형 활용해서도 저게 나와요. 이 중간고사 때, 아니 너 기말고사 때 지금 당장에 나와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결과만 외우지 말고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유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게 내가 설명하는 걸 노력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직교를 한대. 그랬을 때 왜 직교를 하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반드시 되는지를 내가 설명할 거야. 자, 이걸 내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형태를 내가 그대로 회전하지 않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원점으로 내려볼게요. 왜냐면 요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리시게 되면 어차피 각도가 안 틀어지니까 기울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내려도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여기서랑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서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그래도 직선은 안 변합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돌린 거 같네. 그럼 여기서 내가 돌려볼게요. 자, 직선 직각. 아 근데 이게 45도처럼 하는 좀 이게 애매하니까 45도처럼 안 보이게끔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생겨놓은 거를 내가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모르는데 어딘가에서 내가 끌어온 거야. 돌리지 않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과 평행하게 내가 이렇게 끌고 왔고 얘랑 평행하게 내가 이렇게 끌고 왔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같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같을 테니까 그대로 깔고 와도 문제는 없죠.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막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좌표를 여기 좌표를 한번 A,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원점이지 형님들. 원점을 기준 내가 수선의 발 여러분들 시읒비로 내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노란색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 길이가
일사분면이 있다는 얘기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 길이가 A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높이가 뭐가 되냐면 B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요 빗변의 길이랑 요 빗변의 길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되게끔 내가 여기서 좌표를 잡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CB. 이해됐어? 자,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 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보여요. 얘네 둘이 합동입니다. 왜 합동인지를 설명을 하려면은 다음 세션에서 확인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니들이 중학교 2학년 도형을 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자면 중학교 2학년 도형 중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RHS랑 RHA라는 합동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야. 자, 그러면은 H가 하이포테시스라서 얘를 빗변이라고 하거든. 빗변의 길이가 내가 같게끔 했으니까 여기가 H 조건, 여기가 H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 R은요, right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는데 영어로 직각이라는 뜻이 있어. 30 알아두세요. 얘가 직각이죠. R이에요, R.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앵글이 같아요. 자, A는 앵글이야. 요 각과 이 각이 같아. 근데 이거 설명 못하는 친구들이 존나 많거든. 자, 잘 보세요. 여기 직각이죠. 내가 요만큼의 각을 별이라고 넣어볼게. 그러면은 90도에서 별만큼 빼면 요 각이니까 여기가 90 빼기 별이라는 각이 돼. 됐니? 그럼 여기도 직각이니까 직각에서 별 똑같이 빼면 여기가 90 빼기 별이 돼. 그래서 앵글이 같아. 아하, 앵글. 각이 같구나. 그래서 RHA 합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될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보이면 되니까 끝났어요. 요 그래프의 기울기와 요 그래프의 기울기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합동이라 했죠? 여기가 A라는 얘기는 여기도 A라는 소리야. 따라와? 그지? 합동이니까 긴 게 A야. 짧은 게 길이가 B가 되는 거거든. 합동이라는 얘기는 대응변이 같아서 요 긴 것과 요 긴 게 같고 여기 짧은 것과 여기 짧은 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A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B, A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요것만 지금 중학교 1학년 내용이 나머지처럼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각도에서 쓴 거야. 해봐. 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요 기울기는 뭐니 물어보시면 X가 A만큼 증가할 때 Y가 B만큼 증가하니까 A분의 B가 돼요. 기울기가. 괜찮니? 그리고 요 파란색의 기울기는 B만큼 증가했을 때 A만큼 떨어지니까 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요. 됐니?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는 수직인 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궁금했으니까 원래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B였으면은 다른 직선은 그놈의 역수 B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소리야. 저게 마이너스 B분의 A거든. 곱하시면 다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두 직선이 직교할 때는 직선이 두 놈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병신띠 결과만 외우는지 알겠죠? 이거 외우고 이제 니들 옛날 비닐 해볼게. 아, 오케이. 직선의 기울기고 마이너스 이것만 외우고 갖다 집어넣어서 난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다 하면 평생 니들이 인생이 안 바뀌어. 여기 노벨만 오는 거는 여러분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 되는지는 알고 쓰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냥 하지 마. 괜찮아. 이해하시는 문제만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직교되는 거를 내가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대로 갖고 오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변화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게끔 내가 갖고 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A, B를 아무데나 세팅을 하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반대쪽에서는 요 빗변의 길이가 똑같게끔 내가 점을 잡은 거야. 그 상태에서도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얘랑 합동이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니들이 왜 RHA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합동인지도 설명이 안 될 거야. 요거 내가 다음 시즌에서 알려줄게. 일단은 지금은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RHA라는 조건에 의해서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거 아시게 되면 대응변과 대응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A, B면은 여기도 A, B가 돼.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 얘의 기울기는 b만큼 증가해서 a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역수가 돼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리 여기까지. 이게 고1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준혁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야 돼.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거는 꼭 아셔야 돼요. 고1 친구들은 다음 학기 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근데 평행이랑 일치 요 조건은요 당장의 중간고사에 나오다 하나도 안 이상해요. 요거 직교하는 것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알겠죠?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이거 정리해 얘들아. 저게 왜 합동 조건이 되는지 RHA 쓰시고 RH에서 RHA 들어봤을 거예요. 저 나중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이거 이어서 들으시게 되면 내가 설명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거 했어요. 저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나중에 기하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 나오고 수원에서 나오고 수투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 계속 나오니까 이 새끼들 피타고라스처럼 외워. 그냥 알고는 외우라고 알겠죠? 그냥 외우지 말고. 니들이 내 제자면 정의만 암기하는 겁니다. 정은 그래서 기울기가 수직할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에요. 성질.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걸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빨리 수학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그딴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공부 한 만큼 성적 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개념을 알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공부 한 만큼 성적 나옵니다. 그치?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잘못했단 말이에요. 천벌 받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천벌은요 극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뭐 교회나 성당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난 그거 진짜 공감하거든. 여러분 지금 속으로 씨발 극복 못하겠는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극복할 만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진짜. 오케이. 그래서 수직 조건 꼭 알아두세요. 절망만 해주지 말고. 저게 4번입니다. 4번. 다 왔다. 자, 축하해요. 여러분들 이제 고1 기말고사 내용이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요걸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풀 수가 있어요. 자, 연립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은 일단 1차 부등식인데 연립 1차 부등식은요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중학교 교과서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연립 방정식이랑 똑같아. 연립 방정식은 뭐였냐면 여기다 기억나요? fx 이코르 gx 이게 연립 방정식이었잖아. 여기에서 밸런스를 깨주게 되면 뭐가 더 높다라고 하시게 되면 연립 부등식이 됐던 거야. 그지? 요거는 내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라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놈의 부등식과 요 놈의 부등식을 두 개를 풀어서 연립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가 부등식 1이 있어. 얘가 부등식 2야.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답을 구하고 여기에서 답을 구한 다음에 두 놈의 답이 겹치는 데를 찾으라는 거야. 다시 여기에 답을 구하고 여기에 답을 구한 다음에 두 답이 겹치는 데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등식이 x가 2보다 크다고 답이 여기에 부등식이 만약에 x가 만약에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번 답은 뭐냐면 그래서 부등식은 수직선을 반드시 그려야 돼. 2를 기준으로 x가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1번 답. 2번 답은 x가 4보다 더 커요. 4는 2보다 크죠. 여기 되는 거 맞아요? 4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겹치는 데가 어디니? 라고 묻는다면 여기가 겹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의 답은 겹치는 거.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점은 결국에는 연립방정식 교점을 찾는 거였잖아. 얘는 답을 부등식으로 구했을 때 그 레인지가 겹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교점을 찾는 거고
아정아 눈 떠라. 얘는 두 부등식을 구했을 때 답이 겹치는 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레인지가 겹치는 걸 찾는 거예요. 레인지가. 오케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쌤, 1번 답이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고 2번 답이 만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면은 두 개의 답을 일단 그리는 거야. 2보다 크다. 맞니?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이 2보다 왼쪽이야. 이렇게. 그러면 두 놈을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건데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요 놈의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 정도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답이 이렇게 하나가 x가 1보다 크다고 하나가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요것도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쌤 1보다 커요. 그리고 쌤 3보다 작아요. 겹치는데 어디니? 라고 묻는다면 여기가 겹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중학교 무지성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위에 답과 아래 답을 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한 다음에 두 놈의 겹치는 데를 찾아주시게 되면 얘가 연립부등식의 해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1차식 계산하는 거 알죠? 그것처럼 지금 내가 연립 1차 부등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요거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정리. 요거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답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답을 수직선에다 표기를 해서 겹치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푼다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정이 졸린 일어나서 들어요. 눈이 감기고 있어요.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요. 괜찮습니다. 졸음을 이겨내는지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졸리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씨발 졸라 졸리거든. 나도 새벽 나 맨날 4시간밖에 안 자. 난 니들보다 춥게 졸려. 4시간밖에 맨날 앉았어. 그래. 너도 뭐 하다가 그랬어? 공부하다가? 어쨌든 너도 뭐 깨봤는지 모르겠다. 4시간밖에 안 자. 나도 졸리지. 졸려. 근데 내가 왜 안 자고 있을까? 못 자 씨발. 왜냐면 일어서 있으니까. 여러분 일어서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자도 안 졸려. 그리고 난 심지어 또 떠들잖아. 말하면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그냥 피곤하겠지. 만성 피로가 되는 거지. 근데 난 주말에 그래서 한번 몰아서 자거든. 겨울잠을 자요 주말에. 주말 겨울잠 10시간 넘게 자요. 신생아처럼. 그러면 알겠죠? 니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든 어느 인강도 마찬가지야. 니들 인강을 들으면 졸릴 수 있거든. 난 여기 학령이가 지랄이라고 하잖아. 인강은 지랄하지도 않잖아. 너 졸려. 뭐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서 듣는 거야. 일어서 들어. 일어서 들어요. 일어서 들으면 잘 수가 없어. 졸리면은 그냥 차프로 찌르면은 흉터 남으니까 집게 있잖아. 집게. 찌르라는 걸 찝어. 그러면 잠이 안 와.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알겠지? 하면 돼. 자 봅시다.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와우. 자 이걸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것도 계산으로 푸는 거랑 원리로 푸는 거 내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위에 답과 아래 답이 있죠. 자, 위에 답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분배되는 거 아시죠? 3x 빼기 6이 2x 플러스 5보다 크다.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 3x 빼기 4다 2x 플러스 9보다 작다.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푸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풀어봐. 넘기시면 x. 그리고 얘를 넘기시면 11. x가 11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밑에 거 넘겨. x. 이거 넘겨. 14. 이게 바로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을 겹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님들. 됐니? 수직선을 소환. 자, 아직은 니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깝치지 말고 수직선 그리세요. 자, 7보다 크다. 나중에 짬 차면 그리지 마. 근데 니들이 지금 그려야 돼. 느들면 안 돼, 지금. 아직은.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겹치는 건 여기 되는 거 맞니? 답은 그래서 11과 13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원에서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니? 조금만 일단 연습을 더 시켜볼게요. 아직 처음이니까.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요것도 고1 여러분들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입니다. 도전해봐. 1분 정도 줄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일부러 그래프 안 그리고 있어. 왜냐면 니네들이 무지성으로 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답을 구할 수 있어야지 그래프랑 대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구하는 방법만 연습해 볼게요. 너네들도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일단 무지성으로 푸는 거 연습했듯이 부등식도 일단은 답은 구해야 되니까 무지성으로 일단 푸는 거 연습시키겠습니다. 나중에 그래프 해석하는 것만 하면 돼요. 1번 답을 구하고 2번 답도 구하고 겹치는 거 찾아. 겹치는 거 찾아. 잘 모르겠어? 위에 부등식을 풀고 아래 부등식을 푼 다음에 두 놈이 겹치는 걸 찾아주면 돼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유진 나왔나요? 아정이도 나왔어요? 나오기는 답은 잘 모르겠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x 플러스 6이 4x보다 크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자, 넘기시면 3x 6이 되고 양변에다가 양수인 3을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답. 자, 두 번째 답은 3x 플러스 4가 x 플러스 16보다 작았으면 해요. 자, 넘기시면 2x, 넘기시면 12. 양변에다 2를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 니들 이거 부등호 나누거나 곱할 때 음수 곱하면 방향 바뀌는 건 아시죠? 그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내신에서는 특히 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니네 실수하라고. 그게 보기에 있어. 틀리고 울지 말고. 알겠지? 동일이 지금 안 가르쳤는데 이제 하면 안 나. 가르쳤다. 양수랑 음수를 곱할 때 방향 조심해.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수직선 그려.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리고 이것도 팁인데 니들 이거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할 때 보통 여기다가 뭐 점 찍고 이지랄 하잖아요. 근데 밑에 따지 말고 위에 따세요. 왜냐면은 학교쌤이 좀 지랄맞게 되면 이래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2가 있는데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막 막혀 있고 하면은 여기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실 때 여기다가 뚫거나 막거나 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다 뿌려야 되세요. 그럼 훨씬 더 잘 보여. 이제 나중에 막 이지랄 막 하다가 여기 구멍도 뚫리고 막 그래. 이거 진짜 최악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틀리지 마시고 위에다가 해주세요. 높이를 구분해가지고 위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색칠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표기를 할 때 포함되는 건 이제 그냥 아무 거 없나 없이 이렇게 할 거고요. 포함이 되지 않는데 내가 빈 동그라미를 뚫어놓을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니들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겹치는 어디야? 여기야. 따라서 x가 요 범위에 쓰면 되는 거니까 2와 x가 6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등호 조심해야 되죠? 요거 붙여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레인지는 2, 3, 4, 5 몇 개야? 4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수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거. 또 내신에서는 등호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자라가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 등호가 있냐없냐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틀고 울지 말고.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5번. 자, 이거 한번 해봐.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봐. 숫자만 몇 개 써. 모의고사 문제. 요거는 점수 주는 문제로 하나 무조건 나와요. 아정이 그때 뭐냐 월요일에 나와서 누가 연습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부등식 푸는 거? 월요일에 뭐 화가 났다며. 요거 연습한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돼? 도전! 자, 첫 번째 답
2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넘기시면 x가 9보다 작다. 끝. 두 번째 답. x 플러스 5가 5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풀고 싶어요. 넘기시면 4x. 넘기시면 8. 양변이 양수니까 4로 나누면 안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수직선 소환 깝치지 말고 그리셔야 돼요. 자, 9보다 작다. 풀고 울지 마지 마요. 이거 나중에 짬짬이 이제 안 그리거든. 아, 제발 그지를 하지 마요. 무조건 그려요. 나도 그려. 나보다 수학 못한 새끼는 다 그려. 알겠죠? 깝치지 말고 다 그려. 자, 2 포함 9점. 그럼 잘 돼. 이것도 대충 또 객기불량 하면 모자란데 손가락 써요. 괜찮아. 손가락 써. 2, 3, 4, 5, 6, 7, 8까지죠. 몇 개야? 7개.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부탁합니다. 그리시고요. 손가락 쓰세요. 알겠죠? 손가락 안 쓰고 2, 3, 4, 5, 2, 7 하나 틀려. 니네들이 또 심지어 이 카운트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이 카운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너 기말고사야. 수열에서 카운트를 못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고2 애들이 카운트가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되니까 손가락 세는 연습을 고1 때부터 많이 하세요. 이런 거 해봐야 돼. 자, 이건 이제 엄마랑 풀어. 똑같으니까 이거 엄마랑 풀어야겠다.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자,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풀기 전에 내가 잠깐 개념 1분만 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기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자, 아까는 뭔가 이런 식으로 그죠? 부등식 두 개를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요. 부등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얘는 사실상 똑같은 거야. 어떻게 되냐면 1번 박스의 부등식을 풀고 2번 박스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두 놈에 겹치는 걸 찾아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표기하는 방법만 다른 거야.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똑같은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의로 좀 알아둡시다. 이건 표기라서 이건 암기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게 되면 얘가 여기 밑으로 오고, 그죠? 요거를 풀게 되면 얘가 위로 오는 거잖아. 물론 순서는 바꿔도 돼. 얘를 뭐 아래를 다 쓰든 위에 쓰든 건 상관이 없어. 뭐가 됐든 간에 요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따로따로 위아래를 써준 게 사실상 표기가 완벽하게 100% 같은 표기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 왼쪽 거부터 쓰는 거야. 3에 x 빼기 플러스 8이 5x 플러스 12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표기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요 박스, 즉 5x 플러스 12가 4x 플러스 14보다 작다. 이거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 푸는 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괜찮죠? 요거 풀고 요거 푼 다음에 겹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니까. 이거는 엄마랑 풀어도 될까요? 내가 안 할게요. 알겠죠? 엄마랑 풀어도 엄마랑 풀어. 됐니? 13번. 그런데 13번 이것도 엄마랑 풀어도 될까요? 괜찮죠? 엄마랑 풀어. 요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겹치는 거 찾아주면 돼요. 똑같아. 알겠지? 그냥 모양만 다른 거 아닌데 요 모양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뭔지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넘어가. 이거 엄마랑 풀어. 두 번째 거. 이건 이제 엄마랑 풀면 안 돼. 이거 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봅시다.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데 뭔 소리야?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내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답을 냈을 때 두 놈이 수직선에 니들이 표기를 하겠지, 사람이면. 근데 겹치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요거 실제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3점짜리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 내신에서도 솔직히 요 정도면은 5등급 애들 못 풀어요. 왜냐면 5등급 수포자들이거든. 니들 풀면 이제 수포자가 아닌 거야. 한번 해봐. 우리 민구랑 민치도 한번 해볼까요? 해봐. 민치 한번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민치 존나 귀여워. 내 조카야, 조카. 내가 6월 22일에 결혼하는데 이제 민치가 내 화동이 돼. 이렇게 꼬리에다가 이렇게 딱 맡기면은 되게 귀엽고. 민구. 이름 이뻐.
민구야, 너 민구 할 때 그 한자가 뭐냐? 민자, 뭔 민자야 한자로? 백성민? 구는 뭐야? 구할 거야? 그럼 개멋있다. 뭐야? 아, 내가 궁금해. 숫자 구는 안 할 거 아니야? 백성 9명은 아니고 민구 할 때 구는 뭐야? 거짓말 치지 마. 진짜요? 진짜? 9번째 백성 이런 뜻이야? 뭐야? 잘 몰라? 왠지 구할 거일 것 같은데? 와, 너 나중에 대통령에서 우리나라도 구해라. 그러려면 수학 기본적인 건 해야 돼, 알겠지? 대통령 될 사람이 막 수학 외워 이러면 안 되잖아. 봅시다. 왠지 구할 거일 것 같은데 존나 멋있다. 민구가 그렇게 멋있는 거구나. 민치는 뭘까? 백선민자에 수치스러울 치인가? 걔 존나 수치스럽거든. 왜냐면 다른 강아지 보면 존나 짖어. 그래가지고 내가 쪽팔리거든. 그래서 민치인가? 민치 아니야. 어차피 민치 못 알아.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구해봅시다. 3x 빼기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정리하시면 2x 넘기시면 6 양변을 2로 나누면 첫 번째 답은 요거 되는 거 맞니? 자, 두 번째 딱 갑니다. 자, 요거 정리해봐. 그러면은 요걸 넘길까요 미리? 그럼 여기 x 요거 넘기시면 3 빼기 a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요게 두 번째 답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a가 숫자가 아니다 보니 a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얘만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럼 아는 것부터 그려. 자, 아는 것부터 그리시게 되면 3보다 작다. 이해되노? 얘는 뭐야?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는 새끼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지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스타트 지점이 3 빼기 a잖아. 자, 이제 우리 연습 많이 했으면 이 3 빼기 a라는 새끼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 뭐보다 바깥에? 3보다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조금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잘했다. 민구 이해돼? 3 빼기 a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게 커야 되는 거 맞아 형님들? 크니까 이쪽이 브라켓이 벌어지는 거야. 3보다 3 빼기 a가 커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릴 파트가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여기 붙는 거 될까 안 될까? 잘 보세요. 일단 오른쪽까지 괜찮은데 여기 붙는 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안 된다면 좆되는 거예요. 붙어도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흰색도 빵꾸가 뚫려 있고 잘 봐봐. 빵꾸가 뚫려 있다는 얘기는 답을 3을 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도 여기다 붙이게 되면 요 초록색 또한 3을 답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흰색도 답을 안 치고 초록색도 답을 안 친다는 얘기는 둘 다 답을 안 치죠. 둘 다 답을 안 치고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붙어도 돼 안 돼? 돼. 다시 3 빼기 a가 3이랑 붙어도 돼. 붙어도 된다는 얘기는 등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이게 너네들이 어려운 파트야. 자,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그냥 윤지처럼 3을 기준으로 와니가리 채워가지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판단은 니들도 될 거야. 근데 그게 붙어도 되냐 안 되냐를 잘 구분하려면 너네가 그린 이 그림들이 답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그래서 첫 번째 답 체크하시고 두 번째 답 체크한 다음에 두 놈 중에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 근데 얘도 3을 안 갖고 있고 얘도 3을 안 갖고 있으면 답이 안 겹치죠. 그러니까 붙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내 말이 처음엔 뭐야 이 새끼 뭔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연습 많이 시켜줄 테니까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일단 와리가리 치는 것부터 일단 연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등호를 딱 붙였을 때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근데 요거 지금은 어려울 거야. 내가 계속 연습을 시킬게요. 됐죠? 답은 가서 붙어도 돼. 아, 뭔 소리야? 3이 붙어도 돼. 뭐랑? 3 빼기 A랑. 정리하시면 얼마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A가 0보다 작다예요. 여러분들 내신에는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엄마 같은 마음을 내가지고 그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수능은 엄마 같은 마음을 낼까요? 아니면은 약간 병신 같은 형 같은 마음을 낼까요? 엄마 같은 마음을 내요. 왜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몰라서 틀려가지고 애들이 울길 바라지가 않아. 수능에서 개념만 물어봐. 다만 그 개념이 깊고 어려워. 근데 내신은요 엄마 같은 마음을 안 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오빠 같은 마음을 내요. 오빠들 괴롭히잖아요. 아, 우리 아정이 이 새끼가 이거 실수해서 태웠으면 좋겠다. 강태공 마인드로 내잖아. 그게 내신이야. 그러니까 내신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근데 내신이
문제는 쉬워. 문제는 쉬운데 약간 뭐라 하지? 함정을 파는 거지. 학교생들도 나라 고치는 있겠지. 애새끼들이 함정에 걸려줘야지. 그게 되니까. 19번은 이거 엄마랑 풀으면 안 되겠지만 니들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도전. 요것도 여러분들 요거랑 요걸 나눠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도전. 해봐. 할 수 있어. 그래서 왼쪽 그룹핑하고 오른쪽 그룹핑하고 여러분들이 근을 표시한 다음에 겹쳐도 되나 안 되나를 잘 따져보시면 이 문제가 될 거다. 일단은 근을 기준으로 와리가리 치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거부터 한 다음에 겹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까지 따지시면 너무 좋을 거였고. 축하해 니들 이제 또 기말고사 때 맞추게 생겼어. 아정아 할만하냐? 야 아정아 답은 정해져 있어. 그 뭐지 원장님이 보내 그 뭐냐 유튜브 강의가 이해가 더 잘 돼? 내 강의가 이해가 더 잘 돼? 아정아 왜 대답이 없어? 내게 더 잘 돼? 아니면은 그 유튜브께 더 잘 돼요? 맞아 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거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가 들어가나요? 까라라고 그지? 그 가끔 이런 말 있어. 어른들 나중에 어른 되다 보면은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존나 많이 하거든. 그게 가스라이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 제외야. 부모님은 정말 여러분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주위에 어떤 친구가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 거는 대부분 가스라이팅이 90%가.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달고 사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형님들. 자 요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 4를 곱해봐. 4는 양수니까 부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4를 여기다 곱하면 8x 플러스 10이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 x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빼기 3입니다. 첫 번째 요 답은 구했어요. 자, 요거 답을 한번 해봅시다. 넘겨봐. 그럼 5x 넘겨봐 마이너스 10 양변에다 5를 나누니까 양수니까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따라왔니 형님들? 자 답이 두 개가 나오죠? 자 갑니다. 시작. 선생님 마이너스 2보다 크대. 따라와요. 그리고 얘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지랄 해야 돼. 맞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가져야 돼. 자 해가 갖는다라는 얘기는 아정짱 마이너스 a 빼기 3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와야 될까 왼쪽에 와야 될까? 졸라 잘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는 게 큰 거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크잖아. 그러면 부등식의 방향이 이렇게 되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 얘가 여기 붙어도 될까 안 될까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얘를 붙여보겠습니다 형님들. 초록색을 붙여볼게요. 여기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아정아 이거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해봐. 된다가 정답이에요. 맞아요. 너 2분의 0을 찍은 거 아니죠? 왜냐면 초록색도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있고요. 흰색도 마이너스 1을 안 갖고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 2라는 근을 안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는요. 어느 구간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마이너스 2가 여기 붙더라도 얘네 둘끼리는 근이 안 겹쳐. 그래서 붙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집에서 여러분들 그 샤워하시면서 잘 생각해봐. 그럼 할 수 있어. 이거 1시간 정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 깨달음이 와요. 이게 붙어도 되나 안 되나가 니들이 느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내가 힌트를 좀 주자면 와리가리 쳐가지고 일단 오른쪽 왼쪽부터 구분한 다음에 얘를 붙였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생각을 많이 해봐. 요 놈의 근이 여기 있나 없나, 요 놈의 근이 여기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겹쳐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겹쳐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지랄이 되는 거야. 정리하시면 A가 이렇게 된다. 답 몇 번? 5번. 이렇게 칠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니들 잘 이해했나 한 번 더 문제로 꼬아볼게요. 만약에 여기에다 등호를 붙여서 형이 돼. 만약에. 그럼 여기도 등호가 붙겠죠? 따라와. 여기 답도 등호가 붙겠지. 이렇게 뭐 이지라 하면은.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들 개념 공부를 하잖아. 자, 마이너스 2보다 커요. x가. 자,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3이 어쨌든 근을 가지려면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하게 되면 겹치는 게 생기니까 근이 생기는 거 맞아?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확보가 됐어. 그럼 얘가 이제 붙어도 되냐를 보는 거야. 자, 이거 붙어도 될까 안 될까요?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얘가 이쪽으로 붙었어. 붙어도 될까 안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핑크색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죠. 그리고 흰색도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요. 둘 다 근으로 갔죠. 그럼 마이너스 2가 핑크랑 흰색 둘 다 겹치는 거죠. 겹친다는 얘기는 포인트가 하나가 근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답이 돼. 무슨 말이야? 요것도 마이너스 2가 근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겹치는 거는 요거 한 포인트밖에 안 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겹친다는 얘기는 해를 갖죠. 하나라도 갖기 때문에 해를 갖는 거야. 그래서 얘도 붙어도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셨죠? 자, 그러면은 숙제 내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빨리 짜이지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분리수 주고 있습니다. 총알을 계속 주고 있는데 숙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fx equal gx라는 연립방정식과 fx 브라켓 이런 연립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기억나니? 얘는 교점의 x좌표가 됐었고 얘는 교점의 x좌표 기준으로 와리가리 치면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했던 부분이 됐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f랑 g를요 알고 있는 1차 함수로 세팅을 할 거야. 내가 함수도 정해줄게. 예를 들어서 fx가 좀 계산하기 쉽게 해줄게요. x 플러스 1이라 하고 그 다음에 g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런 걸로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계산이 쉬울 거야. 내가 일부러 분수가 빡세지 않게 내가 세팅을 해줬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겠죠? 내가 그림도 그려는 줄게. 근데 이거를 내가 그려준다 해서 이 그린 거 외우면 안 돼. 그렇지? 니들이 이걸 딱 봤을 때 그릴 줄 알아야 돼. fx 플러스 1은 이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얘는 x는 이 초록색을 그리는 원리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하면 절편이 3이야. 그리고 길이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g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숙제 좀 제발 좀 하라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교점이 몇 개 생겨? 한 개가 생긴다고. 그지? 그리고 심지어 너 뭐해 보여? 기울기가? 수직인 것처럼 보여? 그 이유도 뭐죠?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 기울기는 1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얘가 수직인 거야. 민가노도 수직이지만 형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찌됐든 교점이 생기네요. 그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됐던 거 맞습니까? 내가 얘를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별이라고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됐니? 이 별의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연립방정식은 뭐였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두 놈의 그래프가 높이가 같니를 물어본 거였잖아, 그지? 별딱지라는 식기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fx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g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왜냐면 gx가 이거고 fx가 이거였거든. 요거 푸시면 얼마예요? 2x는 안 지워 얘들아 그냥 봐! 안 지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 약분하면 얼마예요? 1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일부러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얘가 1이야 형님들. 근데 그래프를 스케일 맞춰서 그려보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요렇게 했을 때 정사각형이거든. 여기가 1이거든. 눈깔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대로 구했나 안 구했나 느껴져.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이 한 개니까 답이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래서 x는 1이 실수죠. 7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근데 요 브라켓을 깨줬어. 내가 이거 작은 것만 하나만 할게. 니들은 작은 거랑 큰 거 다 하세요. 난 작은 것만 할게요. 자 이걸 한번 봐볼까. fx가 gx보다 낮대.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가 밑에고 g가 높아야 돼. 그럼 민구짱이 한번 해볼까? 민구짱. 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x를 넣어야 돼요? 왼쪽에 x를 넣어야 돼? 잘 생각해. 설명 못하면 지울까? 왼쪽이요. 넣어볼게요. 왼쪽 한번 넣어볼게요. 민구 말대로. 맞았으면 좋겠다. 민구 말대로 왼쪽 넣으시면 f가 낮고 g가 높죠. f가 낮고 g가 높네요. 잘했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왼쪽이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 맞아? 왼쪽이죠. 왼쪽은 작은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연립부등식에서